자, 1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바로 밑에 줄에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원칙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도록 하실 거예요.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무상처분 행위에 대한 개념 등장했고요. 이런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1번 조건입니다. 그 당사자, 그쵸? 묶어주시면 되고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당사자들끼리와 의사와 무관하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들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번복되다 무슨 뜻이에요? 뒤집히다, 새롭게 바뀌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럼 얘들아 상속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망을 하면 상속이 시작되는데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해서 유류분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는 바로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 유류분권은요, 언제? 무상처분자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거죠. 무상처분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전제 조건은 뭐야?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뭐예요? 무상처분에 대한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이 권리는 무상 취득자 바로 누구예요? 무상으로 뭔가를 받은 사람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본문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라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유류분은 개념 등장하죠.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1번 상황입니다. 1번 상황. 가정할 때 2번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에서 3번 법으로 보장된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뭔가 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요. 우리 잠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재벌집 딸 아들이에요. 행복한 상상이죠. 자, 나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A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자녀 B. 근데 얘들아 심지어 자녀가 유일해. 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다 뭐야? 다 내 거. 너무 행복하죠?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A 회장님께서는요. 사회에 뭔가를 환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A 회장님이 C 단체에다가 자신의 재산 무려 500억을 이 정도면 얘들아 오징어 게임 한 번 해서 우승해도 못 받는 돈이야. 이 돈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 회장님과 C 단체 사이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회장님은 뭐? 무상 처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 C 단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 취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뭐 했죠? 사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얘들아 사망을 하게 되면 뭐가 시작된다?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면 유일한 자식인 여러분들은 뭐 하게 돼요? 상속을 받겠죠.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은 드라마에 나왔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인. 그럼 얘들아 A 회장님은요. 여러분들과의 사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피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A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재산을 별로 남기지가 않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
100억 정도 남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우리 아빠가 기부만 안 했어도 난 무려 600억을 갖게 되는데 아쉽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C 단체한테 가서 제가 상속자인데요. 그 돈 좀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류분이 되는 거죠.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유류분은 그럼 무엇이냐? 위 사례로 놓고 생각해 볼게요. 자, 피상속인 누구셨어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돈 얼마? 500억이 일단 떨어지죠. 일단 500억. 거기에다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상속받게 되는 돈 100억까지 합치면 총 600억이 되는 거죠. 그 600억 중에서 다 받는 거 아니야. 법에서 보장된 부분만 받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는요. 유일한 자식이면은 그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고 했으니 아까 600억이었으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그중에 2분의 1인 300억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남는 장사야. 자, 그럼 여기서의 유류분은 300억이 되겠습니다. 300억. 자, 그럼요.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그럼 얘들아 지금 사례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600억이 되는 거죠.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상속 개시 당시에 그러니까 뭐야?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얼마 주셨어요? 아까 저한테 100억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는 500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계산한 거야? 600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유류분은요. 왜 만드는 거예요?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취지네. 자, 그럼 얘들아 잠깐 눈을 밑으로 내려서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한번 보실까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그럼 유류분의 취지 아까 뭐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던 그 상속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얘들아 이 기억을 읽고 12번으로 싹 넘어가면 기억의 이유에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대한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그거와 가장 관련 있는 거 2번입니다. 2번 한번 보실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았다면 그 돈 누구 거? 내 돈. 그거의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이 산정이 되었대요. 그럼 그 얘기가 이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3문단이에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 상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까 사례에서? 일단 받았어요. 얼마? 100억. 100억은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해요. 이 상속인에 속해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계산했죠. 얼마였니? 300억이었습니다. 그 300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 밑으로 볼까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건 300억이었죠? 그 300억에서 이미 상속받은 걸 빼야 된대. 이미 상속받은 그 이익을 뺀 값이라고 했으니까 상속은 100억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 특징 나옵니다.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돈으로 하는 건 아니래요. 어떤 경우일까요? 무상 처분된 재산이 원래 돈이 아니라 엄청 비싼 그림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림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래요. 그래서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단 이때는 어떤 조건? 이때에는 재산이 무엇이 아니어야 돼요? 돈이 아니어야 해요. 근데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위에서 봤던 C 단체가 우리 아버지에게 받았던 아주 비싼 미술 작품을
받았어. 근데 그게 사고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또는 불탔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재산 자체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그 C 단체는 뭐로라도 반환을 해야 된대요? 돈으로라도 반환을 해야 된대요.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해. C 단체가 여전히 그 그림을 열심히 잘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C 그림이 너무 명물이 돼서 이 그림이 너무 명물이 돼서 C 단체의 상징물이 된 거야. 함부로 돌려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단체의 상징물이니까. 그럴 땐 뭐 할 수 있어?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우리 돈으로 쇼부 치자.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 쇼부란 말 써도 되나? 이렇게 합의 보자.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체크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합의를요 쉬운 일상용어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약속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서로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강제가 아닌 거죠? 약속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요거 보시고 11번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류분권자가 누구예요? 이 사례에선 재벌집의 자식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지금요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대. 그럼 이건 뭐야? 애초에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물건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물건을 내줄 수도 있겠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약속을 통해서 돈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들아 여기 볼까요? 얘가요 요구를 하더라도 무상취득자 입장에서는 나 그건 안 되겠어. 나 거절할래. 그냥 돈으로 받아라. 라고 서로 합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도 있는 거죠.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는 거고 합의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받은 거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얘들아, 유류분은요. 받은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뭐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분이 아니었죠. 돈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실 거예요. 4문단입니다.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일 경우 물건은 어떻게 반환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작대요. 그럼 뭐가 훨씬 더 비싼 거야? 받은 게 훨씬 더 비싼 거죠. 그쵸. 받은 게 훨씬 더 비싼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유류분권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물건이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에서 그 물건이 1억짜리면 1억에서 계산하는 거죠. 거기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부만 받을 수도 있는 거네. 그 물건 전체가 아니라. 자, 이럴 때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로 나눠지는데 그렇겠죠? 내 지분만큼 가지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각자의 몫을 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몇 번 가실 거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크면 클수록 그럼 얘들아 이건 뭐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물건의 가격 중에서 유류분 부족액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들아 이게 바로 뭐였어? 유류분권자가 가지는 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크면 클수록 누구의 지분이 커져요? 무상취득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분이 커지는 겁니다. 무상취득자는 지금 사례로 치면 C단체가 되는 거죠. 틀렸네요. 5번입니다. 얘들아, 아까 전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한 명이 갖는데 아니면 지분대로 나눠 가진대? 나눠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무상취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는 틀렸죠? 뭐야? 지분대로 소유권을 나눠 가진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10번 잡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입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지금 누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였어? 상속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 체크. 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인은 상속인은 일부만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일부는 어느 정도 수준?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얘가요, 반환받을 수 있는 최대는 어디까지라는 거야? 유류분 부족액까지라는 거죠. 그지? 그럼 얘들아, 문장 잘 볼게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유류분 부족액에 한정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얘들아, 여러분은 상속받기 전에는요, 이 재산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세요? 회장님이시죠? A 회장님이십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요, A 회장님의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3번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 이 무상취득자에게 준 거는요, 누가 행사한 거야? 이 회장님께서요, 자기가 자유롭게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엔 내가 말할 수가 없어. 4번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이야. 얘들아, 지금 방금 전에 조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번 조건이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야? 팔았어. 돈을 주고 또는요, 물건을 내주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받은 거예요. 또는 합당한 물건을 받은 거야. 얘들아, 이건 매매 거래입니다. 매매 계약인 거예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가를요, 언제로 기준으로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 회장님께서 주신 물건을요, 잘 가꾸고 다듬어서 물건의 가치를 더 높였을 수도 있죠. 이 C 단체가. 그럼 이거는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올리는데 누가 기여한 거야? C 단체가 기여를 한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상취득자의 노력으로 비롯되었으면 두 번째 상황,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대요. 상황이 두 개로 나뉘었죠? 자, 그게 바로 뒤에 있는 13번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실 건데, 자, 뭔가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분에게는 재산이 A 물건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B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요, A 물건을 살아생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을에게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뭐가 되는 거야? 무상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 내용에 따르면 A를요, 을이 취득했을 당시, 을 취득 당시의 시가 얼마? 300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갑이 그죠, 돌아가셨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얼마였어요? 700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두 상황 나눠주는 이유는 뭐야? 을이 노력을 해서 그 가치를 높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갑이 살아생전 을에게 이거 줬으니까 갑에게 이거 더 이상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갑에게 남은 거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이 사망한 후에 그의 자식 병에게 상속을 하겠죠. 그때 상속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B밖에 없겠죠. 남은 건 B밖에 없으니까. 그지요? 자, 근데 B는요. 이 B 물건은 마지막 줄에 써 있습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유류분반환 청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똑같았대요. 그러면요. 얘는요. 사실상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상속받은 거죠.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조건은요.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근데 3번과 4번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나눠서 같이 한번 좀 더 꼼꼼히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요. 유류분 부족의 근력 계산하려면 우선 뭐부터 찾아야 돼? A 물건의 금액부터요.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장 마지막 문단에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는 언제를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를 기점으로 산정한다라고 얘기했으니 700으로 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유류분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유류분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계산한다?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왔을 것과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걸 합치고 그 중에서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거 이만큼이죠. 따라서 얼마예요? 400입니다. 근데 400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이미 난 받은 게 있으니까. 따라서 뭘 구해야 돼? 유류분. 그렇죠. 부족액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 400에서 내가 받은 거 빼버리면 300이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2번으로 바로 넘어가셔서요. 상황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얘들아, 물건이잖아요. 물건 같은 경우엔 쪼개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물건의 지분을 형성하겠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 물건 가격 얼마야? 700이에요. 그래서 700 중에서 나는 300만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7분의 3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과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2번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누구의 노력으로?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A 물건의 금액은 뭐로 결정을 지어야 돼요?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결정을 지어서 300이다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계산 자체는 똑같지만 값이 달라지겠죠. 유류분은요, 300에다가 내가 받은 것을 2로 나누면 총 얼마? 2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200에서 100을 뺀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번으로 넘어가셔서 그 물건에서 내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얼마냐가 해당되는 거죠. 얘들아, 앞에 이 지분에 대한 말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래요. 그럼 얘들아, 지금 계산하잖아. 지금 이거 가치 얼마야? 700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뭐로 계산해야 돼? 700 중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따라서 7분의 1로 요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5번은 왜 맞는지 한번 볼게요. A 물건의 시가가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는 요 경우죠. 그 다음에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요 경우입니다. 근데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 뭐지? B 물건이죠. B 물건으로 통해 병은요, 언제나 이 B 물건은 시가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100만 얻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